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성남 3개 2016 타경 3234. 여기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겁니다. 여기 전철역이 있고 역세권이죠. 답사를 가서 관리소장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 관리소장 하시는 말씀이 8년 동안 소장을 했는데 공실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세를 내놓으면 금방 나간다. 점포가 꽤 많겠죠. 12층이니까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점포가 공실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상권이 좋다는 얘기겠죠. 자, 이 물건을 입찰을 하게 됩니다. 감정금액은 3억 2천. 그런데 무려 34명, 34명이 입찰했습니다. 많이 입찰했죠.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금액은 4억 1235만 원. 감정금액보다 좀 높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낙찰을 받고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대출은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 안 해줍니다. 감정금액보다 높게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이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2억 8천만 원 받고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비는 이것저것 해서 대략 한 2천만 원쯤 들었고, 그리고 세입자는 여기 유치권 신고인가 뭔가 했어요. 시설을 하면서 한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원상복구, 계약 만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이것저것 돈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이사비를 그 당시엔 700만 원인가 주고 그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자, 낙찰 금액이 4억 1235만 원, 등기비가 2천만 원, 이사비를 700만 원 줬다. 그러면 대축 실투자금은 한 1억 6천 되겠죠? 4억 1235만 원에서 등기비 2천 들고 이사비 700 들고, 그리고 대출을 2억 8천 받았으니까 내가 투입한 실제 투자금은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세를 놓게 됩니다. 세는 정말 빨리 나갑니다. 그 관리소장의 말씀대로 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전에 세를 내놨습니다. 세입자와는 이사 비용을 원만히 합의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를 내놨는데 바로 나갔습니다. 바로 나갔는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30만 원. 부가세는 별도죠. 자, 그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얼마 됩니까? 제가 한 1억 6천만 원 들어갔는데 보증금 5천만 원을 회수했으니까 대략 한 1억 1천만 원 들어갔죠. 자, 이제 월세는 매달 230만 원을 받아서 그 당시 2017년 당시 금리가 굉장히 쌌습니다. 2억 8천만 원 대출 이자가 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60만 원. 그러니까 월세 230만 원을 받아서 이자 60만 원 주고 나면 170만 원 정도 남죠. 짭짤합니다. 170만 원씩 매달 받으니까 1년이면 2040만 원. 짭짤하죠? 실제 투자금은 1억 1천만 원인데 1년 월세를 이자 주고도 2040만 원. 이렇게 한 4, 5년 받으니까 제가 투자한 1억 1천만 원 거의 회수가 됩니다. 상가의 매력이 이런 거죠. 제가 실제 투자한 돈은 1억 1천만 원인데 한 4, 5년 월세를 받으니까 원금이 다 회수되더라. 지금부터 월세 들어오는 것은 초과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자가 나왔습니다.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갔다고 문자가 오는데 얼마가 빠져나갔느냐? 1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갑니다.
요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60만 원씩 나가던 이자가 얼마 전부터 매달 60만 원씩 나가던 이자가 뭐 70만 원 되더니 80만 원이 되더니 100만 원이 돼버린 겁니다. 100만 원. 금리가 올랐다고들 하는데 진짜 피부에 확 다가옵니다.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이자가 1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월세 230만 원 받아서 이자 100만 원 내고 남는 돈이 130. 1년이면 1560만 원이 되죠. 이자가 여기서 더 오르면 수익률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또 올릴 수도 없죠.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월세를 올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상가를 팔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더 오르면 별로 영향가가 없죠. 이와 같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리고 월세를 받는 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심지어 요즘 금리 같으면 월세 받아서 이자도 못 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계속 이자 낼 형편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팔아야 합니다. 팔고 싶으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문제 때문에 못 파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양도세 규제가 좀 완화만 된다면 아마 팔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만 아파트든 상가든 이렇게 금리가 오를 때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상가 수익률은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내후년 금리가 좀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고금리 상태에서는 입찰할 때 좀 보수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 없이 퍽퍽 내질렀다가는 피똥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상가나 아파트를 입찰할 때는 항상 금리를 감안해서 가급적 싸게 저렴하게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아파트든 상가든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